인간의 마음이 무언가를 상상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에 의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현실에서는 당신이 믿어도 여전히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문제는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라면요? 아무도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단 한 가지 때문이라면요? 바로 내면의 모든 것이 멈추라고 소리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진실은 혹독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죠. 성공은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곤한지, 하루가 힘들었는지,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알고 싶은 건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갔는가? 그것이 바로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과 거의 도달할 뻔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바로 한 걸음 앞에서 멈춰 섰기 때문일 겁니다. 포기할까 생각할 때 느끼는 고통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적 탈진, 이건 나랑 안 맞는 건가? 하는 조용한 생각,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느껴지는 가슴의 답답함.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돌파구에 더 가까이 있을 때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멈추고 싶을 때가 바로 당신이 가장 계속 나아가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하고 오직 소수만이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경험을 셀 수 없이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삶을 바꾸기로 결심할 때마다 당신을 시험하는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운동을 시작하면 곧 통증이 찾아오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나이, 직업,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어떤 고리를 끊으려 할 때마다 당신을 편안함으로 다시 끌어당기려는 감정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신호를 최악의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멈추라는 경고로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한계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과거의 패턴에 익숙해진 당신의 뇌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낌은 너무나도 실제 같고 너무나도 강하며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마치 절대적인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만약 이게 운명이었다면 더 쉬웠을 텐데라고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나요? 어려움을 운명, 행운 또는 재능의 부족으로 몇 번이나 해석하셨나요? 통계적으로 볼 때 이것이 정확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스크랜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2%가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 탈진으로 인해 목표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이성을 앞설 때 포기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8%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끈기입니다. 몸이 휴식을 원할 때의 끈기, 마음이 방해하려고 할 때의 끈기, 불확실성이 지배하려 할 때의 끈기. 이제 이 지점에서 나폴레옹 힐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쓴 전설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미국 시골 지역에 살면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탄광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으며 자란 가난한 젊은이로서의 나폴레옹 힐 말입니다. 그 자신도 수년간 자신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미래는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위대한 일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고 믿으며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부분은 슬픔을 자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개인 개발 분야의 가장 위대한 이름인 그조차도 오늘날 당신이 겪는 것과 똑같은 감정, 즉 자기의심과 마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힐은 여러 순간에 글쓰기 경력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불안감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행운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이 멈추라고 말했던 그 지점에서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그의 모든 이야기를 바꾸어 놓았고 그를 앤드루 카네기에게 이끌었으며
그 만남은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막 변하기 시작할 지점에 다다랐을 때 한계에 도달했다고 믿고 얼마나 많이 멈춰 섰습니까? 눈앞에 펼쳐질 수 있었던 운명보다 순간의 고통을 더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돌파구를 불과 몇 센티미터 앞두고 얼마나 많이 물러섰습니까? 진실은 아무도 시작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가로막았던 장벽을 부수기 직전 바로 그 중간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 걸음, 단 한 번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의 오래된 패턴이 더 이상 지배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경과학에서 확장 영역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습관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영역을 활성화시키죠. 이곳에서 자신감은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탄생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7일 동안 간단한 시험을 해보세요. 몸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말할 때 멈추세요. 숨을 고르고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세요. 한 걸음만요. 10걸음도 20걸음도 아닌 단 한 걸음 말입니다. 마음이 돌아가 그게 더 안전해 라고 말할 때는 몇 초만 더 버티세요. 두려움이 당신을 뒤로 잡아끌려고 할 때는 두려움을 방문객처럼 대하세요. 지나가게 두되 문은 열어주지 마세요. 심지어 한순간이라도 계속 나아가는 이 작은 행동 속에서 당신은 한때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될 수 있는 자신에게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성취는 결코 도약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멈추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변화합니다. 강해집니다. 성장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정확히 그 지점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계속 나아가는 지점, 몸은 아프고 마음은 불평하고 의지는 흔들리지만 삶이 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멈춘다면 당신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간다면 어쩌면 당신이 찾던 것이 항상 단 한 걸음 앞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목적은 내면의 불꽃과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겨도 그것은 계속 타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불꽃을 발견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고 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청구서를 내고 다음 날 이 모든 것을 반복하죠.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든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을 때는 아주 작은 장애물도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확성이 있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도 결국 자신이 한 어떤 일도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말입니다. 이 느낌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게으름도 아니고 규율 부족도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의 부재입니다. 결승선을 모른 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 회복력이 60% 더 높다고 합니다. 즉,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지치고 울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싸우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가 피로를 에너지로, 고통을 연료로,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꿉니다. 나폴론 힐은 이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해서 그의 목적이 그를 문자 그대로 땅에서 들어 올리는 듯 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그에게 보수도 약속도 보장도 없이 세계 최고의 리더 500명을 인터뷰하라고 도전했을 때 힐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젊고 가난하고 무명인이었습니다. 지위도 자원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프로젝트의 목적을 이해했을 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카네기는 이 작업이 여러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평범함에서 최정상으로 이끌 수 있는 원칙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요. 힐은 그날 자신의 사명이 두려움, 한계,
심지어 문자 그대로와 은유적인 배고픔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실제적인 순간은 즉각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심오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당신의 목적이 충분히 위대하다면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힐은 당장 먹을 돈이 있을지조차 몰랐지만 매일 아침 깨어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강력해서 자원 부족이 그를 결코 마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승리한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결과만 상상해도 당신을 감동시킬 만큼 엄청난 일을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외부의 기대를 제쳐두고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에게 기대되는 것이나 안전해 보이는 것,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 말고 당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것 말입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당신을 깨울 수 있는 것, 부담을 느끼지 않고 늦게까지 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당신을 끈기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진실은 목적이 없으면 어떤 비판이든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어떤 비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결과의 부족이 당신을 좌절시킵니다. 목적이 있으면 결과의 부족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될 당신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자리 잡으면 고통조차 그 맛을 바꿉니다. 더 이상 벌이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힐이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한 가지 훈련을 해보세요. 당신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강력하고 직접적인 문장으로요. 과학은 글쓰기가 의도를 약속으로 바꾸기 때문에 무언가를 성취할 가능성을 최고 42%까지 높여준다고 보여줍니다. 이 문장을 당신의 거울에, 휴대전화에, 지갑에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언젠가 정말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문장이 당신의 닻이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이 계속 나아가 지금 멈추지 마. 당신은 왜 시작했는지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힐이 처음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의심과 불안감에 둘러싸여 그 어떤 보장도 없지만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말이죠. 그것은 이미 존재하며 그저 드러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은 순간부터 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결코 다시는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성장의 여정에서 가장 큰 적이 어려움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어떤 말 한마디, 못마땅한 시선, 경멸이 담긴 한 문장이 내면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힘을 갖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것들이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존경하는 사람들,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랐던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이 파고들고 그때 많은 이들이 멈춰섭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꿈을 이야기했는데 지지 대신 은근한 비판을 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그거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또는 좀 더 안전한 걸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와 같은 말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 말이 엄청난 무게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고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들떠 있는 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너무 나아가는 건가? 행동심리학에 따르면 사회적 압력은 조기 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부적절한 시기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아픈 비판은 가장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미묘한 것입니다. 미소를 띠고 오는 비판, 걱정이라고 말하는 비판, 조언으로 위장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걱정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두려움이 당신에게 투영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더 나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자신에게 편안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나폴롱 힐도 이런 일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쓰면서 리더 기업가 비정아들을 인터뷰할 때 그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공황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절망에 빠져 있던 시기에 성공의 원리를 하나의 책으로 정리하여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힐은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바를 비판한다는 것을요. 두려움 속에서 감히 꿈을 꾼다면 당신은 너무 일찍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힐이 받은 가장 고통스러운 비판은 그가 가장 취약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가 연구의 가장 어려운 단계에 있을 때,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 한 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환상을 쫓지 말고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 이 말은 그에게 너무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고 그는 몇 시간 동안 모든 프로젝트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대목을 들을 때 청중의 감정은 슬픔이 아닙니다. 분노와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을 죽이는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환점은 여기에서 옵니다. 힐은 다른 사람들의 불신보다 자신의 비전이 더 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판이 진단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정신적 한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승인을 구했다면 결코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후에야 박수를 보냅니다. 그 전에는 당신은 침묵 속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외롭고 지나치고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또한 필터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먼저 이겼을 때만 박수를 보낼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곳입니다. 통계적으로 외부의 인정을 너무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은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의 조기 포기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패턴을 만듭니다. 그 사람은 격려를 받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지 못하면 멈춰섭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심판이 두려워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을 몇 번이나 멈췄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식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몇 번이나 작게 만들었습니까? 너무 야심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꿈을 몇 번이나 혼자 간직했습니까? 그리고 그중 몇 번이나 비판하는 사람이 당신이 만들고 싶은 것과 비슷한 것을 결코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여기 필요한 패턴 깨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의 꿈은 아직 너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의심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대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의심받았습니다. 대담함은 항상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항상요. 핵심은 두 가지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조언, 그리고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말, 당신을 보호하는 경고, 그리고 당신을 마비시키는 비판, 당신을 인도하는 목소리, 그리고 당신을 독에 빠뜨리는 목소리. 첫 번째는 귀담아 듣고 두 번째는 극복하세요. 이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만이 볼 수 있는 비전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면 당신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항상 당신이 멀리 갈 줄 알았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계속 나아가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끈기란 영원히 같은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란 목적지를 시야에 두고 필요한 만큼 여러 번 경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삶의 방향이 바뀔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진실은 세상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경을 바꾸고 판을 뒤집고 게임 중간에 규칙을 바꿉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은
원래의 계획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면서도 경로를 다시 쓸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략에 몇 번이나 꽉 매달렸습니까?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방법을 몇 번이나 고집했습니까? 이것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것에 집착합니다. 이미 알려진 것에, 이미 성공했던 것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집착이 종종 기회를 파괴합니다. 회사, 관계, 경력, 그리고 전체적인 꿈이 침몰하는 것은 누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재창조의 불편함보다 똑같음의 안정감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길입니다. 꿈은 그대로이지만 그 꿈에 도달하는 방식은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에 저항하면 삶은 고통을 통해 배우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한 유연성을 받아들이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정이 어렵더라도 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화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슬픔도 흥분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내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몇 번이나 무언가를 망쳤던가 라고 묻게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었고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난 길을 고집했으며 고집을 결단력과 혼동했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은 이런 일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성공하지 못한 계획은 좌절로 바뀝니다. 2번은 고집으로 바뀝니다. 3번은 자만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밀어내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방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입장, 방법, 접근 방식을 바꿨다면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을까요? 당신이 세상이 당신에게 맞춰주기를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현실에서는 당신이 삶의 새로운 순간에 맞춰야 했던 때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 가장 해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길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강점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지능을 부각시킵니다. 전략을 바꾸는 것은 당신을 우유부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숙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길을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단지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고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조정하고 포기하고 업데이트하고 또는 재창조해야 합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마침내 도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은 결코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삶은 당신이 다음 단계를 밟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과 거의 성공할 뻔했던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 조용하고 겸손하며 용기 있는 재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과 평생을 거의 도달할 뻔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짓는 진실로 이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일 때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며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에 뛰는 심장입니다. 특별한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곳에서 태어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길도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면, 여기에 담긴 내용의 일부가 당신의 감정 상태를 건드렸다면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 크기가 어떻든 그 속도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다음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다음 발걸음입니다. 당신의 다음 진화인 셈이죠. 점점 더 멋진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 1%만큼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소중한 교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성장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